빅툼입니다. 현대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료인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손기술이나 공부량이나 진료 태도 등에 따라서는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비방이나 비법 같은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뭐 상대를 욕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비밀한 방법, 자기만 알고 남에게는 알리지 않는 특효의 약방문. 이번 보시면 한의학이라고 되어 있죠. 한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의학, 그러니까 치의학이나 의학 같은 경우는 비방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왜 현대의학에는 비방이 존재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의학의 경우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연구를 하는 사람과 임상을 보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부분 구조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본인이 직접 뭔가를 연구해서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재료를 개발하고 그걸 임상시험하고 식약처 승인받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임상에서 환자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물론 아주 큰 병원의 경우는 이 체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가는 병의원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원장이 각자 뭔가를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비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로부터 나온 데이터와 논문이나 연구 결과와 식약처 허가 사항처럼 일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다른 임상의들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대학병원은 진료 보는 분이 연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 그건 비방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비방을 알아냈다. 그러면 그 교수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 보고를 하고 논문과 책을 쓰고 다른 의사들도 그걸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현대의학이 발전한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학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 데이터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임상의가 직접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수백만 케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치료 방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량 방법들까지 이미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고 해당 분야의 대가들이 후속 연구까지 다 해놓았는데 개별적인 의사들이 돈과 시간을 굳이 들여가며 그걸 다시 연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비방이 존재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교과서에 올라가지 않는 비법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임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것인데 이번에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약물이나 기구나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대 교수일 수도 있고 다른 과 교수일 수도 있고 연구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직업이니까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겠죠.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당연히 테스트를 거쳐서 식약처 허가도 받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겁니다. 교수님 같으면 책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강연도 하겠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해당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연구 개발해서 팔면 돈 버는데, 특허 신청하면 돈 버는데, 논문 내고 책 쓰고 학회에서 강연을 할 주제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쓰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미 생각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언가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임상의들이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캐치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람들은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만약 테스트를 해봤는데 좋았다. 그러면 그건 교과서에 올라가겠죠.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본업이고 그런 것 하나 발견하는 게 본인들 인생 목표인데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교과서에 없는 것들은 교과서에 없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허가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허가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뭐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만치는 않은 거죠. 만약 허가되지 않은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서 애초에 연구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의료인들이 하는 모든 치료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모르는 치료 방법이 있다. 비방이니까 남들이 다 알면 그게 비방이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식약처에서도 모르겠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식약처나 학회에서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허가를 해줄 리가 없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의약품으로 허가가 나지도 않은 것을 마음대로 환자한테 쓰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겠죠. 뭐 치과의사가 환자 치료하는데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접착제가 아니라 록타이트 401 강력본드를 써서 붙였다. 그럼 그건 비방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이건 그냥 예로 든 것뿐이고 참고로 록타이트 401보다 치과용 접착제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접착력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무튼 비방이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좋은 경우에도 불법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별로 좋지도 않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랍시고 뭔가를 한다면 사실은 이미 허가받은 내용이라 다른 원장님들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불법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 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과 비보험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라고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급여고 그 외의 진료가 비급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고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틀렸습니다.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입니다. 이까지는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급여 진료인 것도 맞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돈을 환자한테 얼마 받고 공단에서 얼마 주고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비급여 진료는 어떤가요? 급여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는 비급여 진료입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맞지 않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도 뭐가 비급여 진료인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급여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항목 또한 목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목록이 없는 새로운 진료를 했다. 급여 진료도 아니고 비급여 진료도 아닌 일을 했다. 그럼 그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괜찮다고 그냥 돈을 내겠다고 해도 병원이 그 돈을 받으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의료 관련 법들은 원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예전에 MTA라는 최신 재료를 쓰고도 환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근거도 있고 임상 데이터도 있고 허가까지 다 받고 정상적으로 생산된 재료인데 단순히 행정상 그 시점에 급여에도 포함 안 되고 비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돈을 못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비방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건 급여 진료도 아니고 비급여 진료도 아닐 겁니다. 진짜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어쨌든 행정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환자에게 돈을 못 받겠죠. 만약 비방이라는 것을 환자에게 썼다면 환자에게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해줬거나 환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받고 해줬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전자의 경우는 루틴하게 존재할 수가 없고 후자의 경우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비방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비방이라고 불릴 만한 치료 방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